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2월 9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일본 예능 시리즈 불량 연애입니다. 총 10부작이고요. 한 번에 전체 에피소드가 공개된 건 아닙니다. 에피소드 4개, 3개, 3개 이렇게 나눠서 3주 동안 공개됩니다. 12월 23일에 전체 공개가 되는 거죠. 저는 일단 되게 궁금해가지고 처음 공개된 에피소드 4개만 보고 선발대 찍먹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연프를 잘 보지 않아서 낯소리나 이런 거 전혀 안 보거든요. 그런데 불량연애는 컨셉이 워낙 특이해서 보게 되었지만 재미는 있어요. 좀 특이하긴 하지만 연프가 이런 재미구나 하고 봤는데 그래도 나머지 에피 다 보고 완결 리뷰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불량연애라는 일본 예능, 일본 원제는 라부 조토,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등이라는 단어가 상위 등급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정확히 제목의 의미는 잘 모르겠네요. 한국 제목은 컨셉을 바로 알 수 있게 불량 예능으로 잘 정한 것 같고요. 불량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연프라는 거죠. 그런데 다 과거의 이야기고 지금은 대체로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멀쩡하다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긴 할 테지만 일단 4화까지 출연진이 11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전학생이라고 중간 합류 멤버가 남녀 한 명씩 있어요. 나머지 에피소드에서 또 전학생이 나올 수도 있고 4화까지 나온 11명이 끝일 수도 있죠. 전학생 제외하고 처음에 남자 5명, 여자 4명 등장합니다. 학교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교실에 9개의 책상이 있더라고요. 남자들부터 등장하는데 첫 번째 남자 나오고 두 번째 남자 나와서 얼굴 보자마자 막 시비 걸고 못 밀치면서 싸우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패널 3명이 입중계하면서 이 상황을 보여주는데 둘이 막 붙고 있으니까 갑자기 시큐리티들이 등장해서 막 말려요. 패널들이 연애 프로그램인데 시큐리티가 있어? 막 이렇게 반응하고 그런데 결정타는 막 그렇게 싸우고 나서 사랑하러 온 거잖아 라고 멘트를 치는데 시작부터 빵빵 터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잘 부탁한다고 이러니까 뭔가 대본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능이 다 그렇죠. 대본이든 아니든 재밌으면 장땡.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해서 9명이 등장하는데 한 명씩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츠짱이라는 30살 남자, 융업소를 운영한다고 하고요. 운영하는 업소는 캬바쿠라인 것 같습니다. 몸에 이레즈미 문신이 있고 얼굴도 제일 험악해요. 처음에 막 싸우는 모습도 나오고 했지만 뒤에 나오는 모습 보면 그냥 허세 부리는 아저씨, 되게 착하고 자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밀크보이, 나이는 남자들 중에서 제일 어린 22살, 제일 나이 많은 츠짱이랑 제일 어린 밀크가 시작부터 싸우는 모습이 나왔어요. 인테리어 업체 소속의 목수입니다. 학창시절에는 폭주족 리더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은 니세이, 27살, 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싱을 하고 싸움은 자기가 최강이라고 자신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케맨 소리를 들을 정도로 미남입니다. 그리고 태클, 24살, 지금은 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클럽 경호원을 했습니다. 그때 문제 일으키는 손님들을 태클로 제압을 했다고 해서 별명이 태클. 다른 남자 출연자한테 태클 거는 장면도 당연히 나오고요. 그리고 얌보, 30살, 대학 나온 인텔리 야쿠자 출신, 역시 온몸에 이레즈미 문신이 있고 야쿠자 일은 청산하고 지금은 래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자 출연자들은 처음에 등장한 게 오토, 22살, 몸에 이레즈미 문신이 있어요. 사연이 좀 충격적인 게 원래는 공부도 잘하고 학생회장도 할 정도로 모범생이었는데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엇나가면서 불량 학생이 되었대요. 그리고 인신매매로 납치된 적도 있는데 그때 범인들이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강제로 외우게 했대요. 그 명언을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 등에 문신으로 새겼어. 아무렇지 않게 놀라운 과거를 털어놓는 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캬바쿠라에서 일하면서 란제리 전문 학원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몸에 문신을 해도 캬바쿠라에서 일할 수가 있나? 지명이 들어오나? 아무튼 오토가 제일 강렬한 출연자였어요. 그리고 베이비, 25살이고 보육원 출신이라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고 합니다. 페인트 도장 일을 하고 있고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격투기를 배웠다 라고 할 정도로 좀 성깔이 있는 타입이에요. 자기한테 나쁜 짓 하는 인간은 죽여버릴 거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테카린, 제일 어린 21살이고 바에서 근무하고 있고 킥복싱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 그렇게 센 척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 출연자는 비교적 대단한 사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공개 안 된 에피소드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뭐 별거 없는, 그리고 키짱 23살이고요. 메이크업 학원의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학교에 목도를 들고 다닐 정도로 싸움도 많이 하고 다니는 깡패였다고 합니다. 출연자들이 처음 등장할 때 최대한 범상치 않게 꾸미고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꾸미니까 특히 여자 출연자들이 외모가 많이 너프된 상태로 나오는데 처음만 그러고 뒤에는 평범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평범한 모습에는 외모가 다 괜찮더라고요. 실장이 나는 여자는 무조건 얼굴만 본다. 알맹이는 관심 없다. 오로지 얼굴. 그런 취향이거든요. 그런 츠짱이 처음에 대시하는 상대가 키짱, 즉 키짱이 제일 예쁘다. 얼굴은 키짱이 제일 예쁜데 초반에 제일 인기 많은 건 베이비입니다. 일단 얼굴도 키짱 다음으로 예쁘고 되게 여리여리하면서도 사연 있어 보이는 분위기. 남자들이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오토와 테카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는데 오토가 과거 사연이 제일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불쌍한 컨셉? 그리고 사랑을 굉장히 갈망하는 그런 컨셉으로 베이비나 키짱은 다 남자들이 들이대면서 관계가 만들어지지만 오토는 반대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외로워, 아기 갖고 싶어 이런 말까지 하면서 좀 수위 높게 들이대요. 뭔가 그런 컨셉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테카리는 아직은 완전한 조연 역할, 순정 만화에서 주인공 친구 역할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보통 순정 만화에서 주인공 친구도 나름대로 주역이 되는 에피소드 챙겨주거든요. 테카린의 비중이 커지는 에피도 뒤에 나오긴 하겠죠. 남자 출연자들은 제가 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가지만 그런데 역시 여자들은 남자 외모만 보진 않으니까 니세이가 유일한 이케맨인데도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은 없고요. 의외로 얌보가 래퍼니까 나름 연예인 아닙니까? 온몸에 문신 있고 뚱뚱하고 이런데도 초반에 여자들이 관심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얌보가 어이없게도 중간에 퇴학을 당합니다. 폭력 금지라든가 여러가지 규칙이 있어요. 위반하면 퇴학당하는. 얌보가 최근에 약을 빨았다 라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농담이고 그냥 허세로 한 말이었다 라고 해명을 하지만 결국 퇴학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자 넷, 여자 넷으로 인원수가 맞춰진 상태에서 남녀 한 명씩 전학생이 오는데 남자는 텐텐이라는 별명의 25살 호스트답게 잘생겼고 니세이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는 아모라는 27살 쇼댄서, 융업소 같은 데서 춤추는 여자인데 무대 위에서 의상이 굉장히 수위가 높더라고요. 넷플릭스가 별거 아닌 것도 청불 등급을 매기는데 이거는 15세라서 좀 의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5세인 게 이해가 갈 정도로 생각보다 수위 높은 장면은 없던데 그래도 융업소 장면은 수위가 좀 있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매일 남녀 한 명씩 함께 사우나에 들어가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의외로 다들 얌전하게 입고 나오는 거예요. 얌보가 훈도시 입고 나오는 모습만 파격적이었고 여자 출연자들은 생각보다 다 얌전한 차림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토가 좀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수영복도 겉옷 없이 비키니만 입고 사우나에서도 엄청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오토의 수영복이랑 유흥업소 장면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수위는 약한 편입니다. 막 싸우고 그러는 것도 처음에만 그랬지 다들 착하고 오히려 막 귀엽게 느껴져요. 보니까 모든 출연자들이 다 귀엽고 매력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이게 연프의 재미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연프가 많이 제작되잖아요. 불량 연애 같은 컨셉의 연프는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겠죠. 불량 청소년을 갱생시키는 컨셉의 프로그램이 과거에 몇 개 있긴 했지만 뭔가 아슬아슬하게 허용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조진웅 이슈 터진 거 이게 좀 크죠. 이제는 정말 과거 학창시절 불량했던 건 절대 용납 못한다.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불량연애 출연자들은 거의 대부분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어요. 다들 나도 소년원 갔다 왔어 이 말부터 할 정도로 이 프로그램의 기본 출연 조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출연자들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어림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 특히 청소년 시절에 불량했어도 나중에 갱생해서 바르게 살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미담으로 볼 수 있잖아요. 갱생이라는 건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갱생이라는 걸 부정하고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분위기까지 되고 있는 게 뭔가 좀 복잡한 생각이 드네요. 이 불량연애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일본 예능이니까 우리나라에서 크게 화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만약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나름 화제가 된다면 이렇게 과거 불량했던 사람들을 방송에 출연시키는 것에 대해서
뭐 조진웅 이슈와 엮어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우리 입장에서는 시의성 있게 나온 프로그램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도 있고 출연자들도 다 매력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예능 불량연애를 리뷰해 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